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하이브의 주가를 보시면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게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하이브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바라봤던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도 하이브가 이게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의아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빠지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반등에 대한 시점, 그리고 반등에 필요한 무언가들을 한번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부분들에 앞서서 실적을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분기 매출액은 6천억 가량이 나왔습니다. YOY 기준으로 14%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890억 가량 나온 거니까 이게 YOY 기준으로 75% 성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 부문에 있어서 성장하는 그림들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반도 좋았고요. 음원도 굉장히 성장을 했고, 그와 더불어서 공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매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좀 극대화되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14%가량 기록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이브는 초고속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원 역시도 연간 매출 기준으로 YOY 기준으로 한 79% 성장률을 달성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티스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딱 3대 기본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음반이고요. 그 다음에 음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인데, 굉장히 이 세 가지, 이 삼박자가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엔터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면 영업의 손익이에요. 영업의 손익.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영업의 손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본업은 잘하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일을 벌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좀 원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SM의 주가 하락에 따라서 평가 손실이 한 760억 정도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타코 홀딩스를 비롯한 자회사 영업권 손상 차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일단은 상당 부분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나서 리바운딩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 아닌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도대체 왜 주가가 빠지느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분기 매출액입니다. 지금 일단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장에서 평가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 4분기 실적 자체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 4, 4분기 실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4, 4분기와 좀 유사한 실적들을 1분기에 달성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리바운딩 자체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내리는 부분들이 1분기의 음반 판매량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 400만 정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한 50%가량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1분기 실적에 대한 저점 구간들이 잡혀야지만 주가가 저점을 찍고 리바운딩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실적에 대해서 크게 반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은 과거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분기에 르세라핌, 그 다음에 이제 BTS 소속의 제이홉 외에 메이저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역신장이 지금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다만 이제 앨범 매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음원 매출이 상당히
뭐 잘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감소 대비해서 앨범 매출에 대한 감소세는 좀 약한 거는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리고 음원 매출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음원을 발표를 하게 되면 옛날 곡도 있을 거고요. 신곡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가수들이, 아티스트들이 쭉 발매를 했던 음원들이 계속 플레이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음원 매출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락세가 그렇게 꺾이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캐시플로우 역할,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음원 매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에 이러한 안 좋은 실적들이 주가에다 투영이 되고 나서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시점쯤 되게 되면 주가에 대한 저점 구간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기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당분간 수급 공백 그리고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 부분들 자체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1분기에 컴백하는 가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저점 구간들인데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자, 세븐틴 24년도에 공연 일정들을 좀 보시게 되면 1월달, 1월달, 3월달, 5월달, 5월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23년도 4분기에 있었던 공연 횟수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024년도에 1분기하고 2분기 이어지는 공연 횟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팀의 일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4, 4분기에 보여줬던 공연 횟수 대비해서 지금 엔하이픈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분기하고 2분기에만 공연 횟수가 거의 2배 정도가량 차이가 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N팀이죠, N팀. N팀이 이제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해외 활동 자체가 증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정 자체가 잡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1분기 공연 모객수 자체가 뭐 세븐틴 그리고 엔하이픈 투어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그리고 시장 역신장세 대비해서 이 공연 활동을 통해서 초과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1분기 저점을 통해서 2분기와 3분기, 4분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아티스트들의 투어 규모 자체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년비 실적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브의 주가 턴어라운드는 생각보다는 되게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1분기 실적 공백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버티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또는 내가 정말 타이트하게 타이밍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게 되면 1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에서 한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하이브의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면서 매수 시점을 한번 타진을 해보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이브에 대한 실적 점검 그리고 도대체 하이브의 반등 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도대체 어떠한 부분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짤막하게 해드렸으니까 한 번쯤 참고해 주시고요. 하이브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영업에 있어서 본업에 있어서의 탄탄한 성장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궁금해할 만한 기업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